자, 그러면 오늘 운문 개념어는 다 마무리를 좀 하고요. 다음 주부터는 산문 개념어 들어가자고. 자, 그래서 교재 34페이지에서 우리 위에 있는 1번 소재와 관련된 개념은 했고 2번에 시어의 속성과 관련된 개념인데 사실 이거 1, 2주차 때 했던 개념들이 좀 반복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빨리 넘어갈 테니까 속도 좀 내볼게. 자, 그래서 2번에 동그라미 1번에서 음성 상징어 다시 우리 소리, 자, 모양 흉내내는 거지 의성, 의태어 해서 더 구체적으로 감각적 표현 가능하게 하는데 오른쪽 효과만 다시 체크하고 갑시다. 생동감 그렇지 이렇게 높여줍니다. 자, 다음에 색채어는 당연히 색깔을 나타내는 시어인데 옆에 요거 하나 추가로 한번 적어봐. 자, 우리가 색채어라는 표현도 쓰지만은 간혹 선택지에 색채 이미지라는 표현이 나타날 때가 있어. 그래서 이 색채 이미지라는 말은 자, 왼쪽에 있는 요 색채어를 포함하면서 대상으로부터 색깔이 연상되는 것도 포함이에요. 예를 들어 가지고 자, 우리 자, 구름 하면은 자, 시우 무슨 색 떠오른다고? 하늘. 구름 뭐 하늘이라든지 그렇지? 또는 뭐 하얀색이라든지 그렇지? 이런 게 연상된단 말입니다. 맞아? 그래서 이렇게 지금 우리가 자, 이 시어로부터 그죠? 색깔이 연상 떠오르는 것도 색채 이미지라는 넓은 개념으로 포함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색채 이미지라는 것도 이렇게 벤 다이어그램상 색채어를 이렇게 포함하는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지? 자, 그 다음 밑에 시적 허용도 도량했어요. 그래서 문법에 어긋난 표현인데 운율을 형성하기 위한 효과도 있고 의미가 깊어지는 효과, 특히 의미가 깊어진다는 것은 강조의 기능을 한다고. 맞지? 그래서 모든 순간이 그냥 다라고 했을 때보다는 다라고 했을 때 그치? 자, 뭐 하는 거야? 뭔가 좀 의미가 깊어지는 강조되는 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그치? 그래서 우리가 시적 허용은 리듬감, 의미 깊어지는 효과, 강조 이렇게 있고 자, 우리 관습적 표현은 뭐 해야 된다고? 그렇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그렇지 문화권에서 자, 이제 굳어져 쓰이는 것으로 암기가 좀 돼야 되거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운문 챕터 마지막에 고전시가의 필수 주제 또는 뭐 시어들 나올 거예요. 근데 요 교재에서 다루는 게 조금은 그 양이 부족해. 쌤이 A4 용지로 한 5장 정도 되는 분량들을 뽑아 드릴 겁니다. 필수 한자어, 필수 뭐 관습적인 상징들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2월 안으로는 걔네들 한번 다 훑어보고 암기를 한번 도전했으면 좋겠어. 알겠지? 그러니까 왜냐? 또 학기 중에 우리가 뭐 고전 문학들도 접한단 말입니다. 그치? 그럴 때, 자, 우리 당연히 수업 중에도 그치? 효율성이 높아질 것이고, 모르는 작품들 접했을 때도 읽어낼 수 있는 어떤 이제, 이제 실력들, 능력들이 갖춰진단 말입니다. 이런 것들을 암기하게끔 내가 뽑아 드릴 거니까, 이건 좀 이따 다시 한번 언급합시다. 알겠지? 그래서, 이 관습적인 표현이라는 것은 좀 암기가 되어 있어야 된다. 알겠지? 자, 그 다음에서 오른쪽에, 우리 연습 문제 한번 채워봅시다. 그래서 우리 그 첫 번째로 01번에 유리왕의 황조가라는 작품 봐봐. 그래서 헐헐 나는 저 꾀꼬리는 자 꾀꼬리 자 암수서로 다정하다 이거 물결 쳐봐. 그래서 꾀꼬리는 저 봐봐 다정하게 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자 외롭다 물결 치시고 이내 몸 자 화자라고 표현해볼까. 그러니까 꾀꼬리는 위에 뭐 어때? 다정하다고 암수가 짝이 있단 말입니다. 커플이란 말이야. 근데 나는 지금 외롭다. 외롭다는 건 지금 뭐야? 이미 지금 부재 없단 말입니다. 그지?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자 정서상 화자와 꾀꼬리는 지금 이제 반대되고 있단 말이야. 그런데 자 객관적 상관물 중에서 감정이입이다. 감정이입은 우리 화자의 처지와 뭐가 대상의 처지가 동일시 될 때였단 말이지. 그지? 근데 윤상아 동일시 OX X 그지? 그러니까 이거는 감정이입이 아니고 화자의 지금 뭐야? 저 봐봐. 우리 그 유리왕이 그치 와이프가 2명이 있었는데 와이프 2명이 그치 사냥 나간 사이에 싸웠단 말이야. 그래서 자 한 명이 그치 자기 집으로 돌아가가지고 그 한 명을 지금 데리러 갔다가 패자 맞고 그러니까 유리왕이 딱 갔는데 그치 오빠 나야 그년이야 했던 거야. 씨 어떻게 해야 되노? 내가 대답 못 하겠는데 그럼 꺼져. 그치? 그래서 혼자 집에 가는 길에 하늘을 보니까 꾀꼬리가 다정한데 그지 나는 외롭단 말이야. 지금 임이랑 같이 못 가니까. 그래서 지어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감정이 아니고 화자의 지금 뭐야? 외로움이라는 감정을 유발 환기시켰단 말이에요. 이해되지? 객관적 상관문입니다. 그냥. 자, 02번 봐. 그래서 조지훈의 민들레꽃이라는 작품인데 자 민들레꽃은 이 시에 지금 자
누구와 누구를 이어준다라고 되어 있거든. 봐라. 그래서 자, 까닭없이 마음씨 외롭다 그립다 전부 다 임의 뭐라고? 부재. 그치? 또 임이라고 해도 좋고 또는 대상이라고 넓게, 그치? 넣어도 된다, 그치? 자, 그래서 노란 뭐야? 민들레꽃조차도 그리워진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내 마음이 외롭고 그리워질 때, 그치? 임의 부재 때문인데 그것조차, 민들레꽃조차도 그리워지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서는 자, 그대와 민들레꽃이, 그치? 호응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대와 화자를 이어주는 우리 매개물 무슨 뜻이었어? 연결, 그치? 고리였단 말이에요. 이렇게 쓰이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03번에 신석정 시인의 뭐 들길에 서서라는 작품이 있는데, 자, 기억해. 봐봐. 푸른 밑줄, 흰 밑줄. 그래서 색채어를 활용해서, 그치? 자, 산과 구름을 묘사. 자, 다시 묘사는 뭐? 감각이 동원되면 다 묘사입니다. 그치? 색채는 기본적으로 무슨 감각이야? 그렇지. 1번 맞는 말입니다. 맞죠? 다음 2번엔 니은인데 하늘을 향하고 산삼처럼 두 팔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숭고한 일이냐. 이거 서리법도 나오고 하늘 향해 산삼처럼이라고. 그치? 요거는 조금 표현이 좀 애매하긴 한데 자연물을, 그치? 자, 자신의 어떤 상황하고 이렇게 빗대어 설명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자, 직접적인, 그치? 자, 비유법인 지규를 활용해서 어쨌든 자연물 산삼과 자신을 좀 동일시했다. 그리고 그 하늘을 향해 있는 것을 지금 숭고하다라는 아주 좋은 일로 인식하는 것 같네요. 서리법이고. 자, 그 다음에 디귿의 부절히. 부절히는 끊임없이 이런 뜻이에요. 알겠지? 끊기지 않고 계속해서 움직인다는 둥근 지분이 그거지. 끊임없이 움직인다는 기본적으로 역동사. 그치? 그 다음에 생동감. 이런 것들 드러내겠지? 그 다음에 리을은, 자, 뼈에 저리도록 생활은 슬퍼도 좋다. 다만, 이런 숭고한 일, 그치? 거룩한 일을 할 수만 있다면, 이런 것들은 슬퍼도 좋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 그래서, 낙천적인 태도. 다시. 자, 우리 낙천, 우리 다 1교시 때 했던 거야. 1주차 때. 낙천이란 지금 뭐야? 현재를 뭐로 인식하는 거야? 긍정적으로 인식. 그치? 자, 낙관은 그렇지. 미래를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어쨌든 지금의 생활은 슬퍼도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치? 낙천적인 태도다. 라고. 그죠? 그리고 이렇게 숭고한 거룩한 일을 할 수만 있다면, 그치? 이런 생활이 슬픈 것은 뭐 할 수 있다? 버틸 수 있다. 그죠? 이걸 우리는 고통을 이겨내다, 버텨내다 뭐라고 해? 또 인고라는 워딩도 기억하면 좋겠지. 고단을 이겨내다. 맞죠? 자, 고통, 인내 이런 뜻이거든. 알겠어? 자, 그럼 이제 소고빨리 따라 정답은 5번인데 봐봐. 그래서 푸른 별을 바라보는 것은 하늘 아래 사는 나의 지금 거룩한 일과라고 했단 말이야. 그럼 봐봐. 이때 푸른 별을 바라보는 것은 지금 거룩한 일이고, 그치? 그리고 하늘 향한 것을 지금 숭고한 일이라고 했을 때 하늘을 향한 것과 푸른 별을 바라보는 것은 결국에는 화자원과 지금 이상을 추구하는 것이 보다 더 긍정적 상황을 추구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거룩한 나의 일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단 말이야. 근데 5번 선택지 보시면은 자, 그래서 시적 여운을 남기는 종결 표현해서 말줄임표 나오니까 시적 여운 익스큐즈 합시다. 그런데 내면의 갈등 밑줄. 자, 내면의 갈등이란 결국 내 마음속에서 화자의 마음속에서 상반되는, 그치? 두 정서 또는 생각 따위가 뭐 하는 거야? 충돌했을 때 우리는 내면의 갈등이라고 한단 말이야. 그치? 그래서 대개는 긍정적인 상황 vs 부정적인 어떤 상황 또는 정서 이런 것들이, 그렇지? 충돌해야 되는데 여기서 지금 뭐 하고 있어? 그러니까 이상을 추구하는 것은 그것은 거룩한 일이야 라고, 그렇지? 긍정만 나오고 있단 말입니다. 맞아? 윤서 부정 나와 안 나와? 안 나오니까 내면의 갈등, 내적 갈등이라고 할 수 없어? 없지. 그치? 갈등이란 기본적으로 우리 등나무 칡나무를 얽히고 설키는 것처럼, 그치? 서로 다른 두 개의 무언가의 충돌을 얘기한단 말이야. 그죠? 그런데 서로 다른 두 개가 지금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갈등이란 말은 성립이 안 되는 거야. 적절하지 않은 거 5번 이렇게 가야 된다. 알겠지? 좋아요. 자, 그러면은 계속해서 개념을 갈 건데, 자, 36페이지에 4번에서 표현 기술과 관련된 개념을 해서, 자, 우리가 봤던 개념이야. 그리고 내가 요 지금 압축이라는 개념은 우리 요 시 개관할 때, 그치? 자, 우리 시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압축과 뭐의 문학이라고? 함축의 문학이라고 소개를 드렸던 것 같네요. 그치? 그래서 압축과 함축을 잘 뭘 해야 된다고? 풀어낼 수 있어야 된다고.
다시 내용상으로는 그 외에 만약 뭐 이제 C에 본질 하나 더 추가를 하자면은 C는 또 뭐가 많이 되어 있어? 생략도 많이 되어 있어. 그래서 압축되어 있고 함축되어 있는 것을 풀어내고 숨어있는 그치 생략된 것들 드러내고 살려내고 하는 것들이 문학을 잘 우리가 분석하고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봐야 되겠지. 그치? 자, 그 다음 밑에 환기도 우리 했어. 환기란 떠오르게 표현하는 것, 즉 불러일으키다. 했던 개념들이니까 빨리빨리 할게. 불러일으키다. 그치? 그래서 우리는 유발하다. 그치? 환기하다 라고 표현을 하죠. 그치? 자, 그래서 봐봐. 눈이 오는가 북쪽에 하고, 그치? 한방 눈이 쏟아져 내릴까 해서 이 눈을 매개로 해서, 그치? 이 북쪽에 눈이 내릴까라고 지금 뭐 하고 있다고? 북쪽에 대한 지금 생각. 그래서 생각은 북쪽이 지금 궁금하다니까, 그치? 그립고. 그치? 자, 생각난다. 라는 정서를 했다고? 눈이라는 것이, 그치? 불러일으켰다니까? 눈은 그러니까 그래, 이런 그리움을 불러일으키는 환기한 매개물 이렇게까지 우리가 개념을 붙여서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 되나? 자, 다음에 투영은 자 우리 뭐였어? 이이었습니다. 집어넣다. 그래서 외로이 흘러간 한 송이 구름. 자, 구름은 외로울 수 있어 없어 시호야? 없지, 그렇지. 그러니까 이때 구름은 결국 이 외로움이라는 화제 정서가 지금 했다고? 투영된 이입된 어떤 자연물일 거란 말이지. 그래서 화자가 지금 어때? 한 송이 구름처럼 이렇게 떠돌이의 삶을 살았고, 그지? 오늘은 또 어디서 쉬어야 하는가라는 거지. 외롭고, 그지? 고단한 처지를 구름에다 투영, 이입을 했다는 거야. 이해됐죠? 자, 다음에 병치는 우리 병렬 배치잖아. 줄임말. 그래서 이제 나란히 배치했다, 그렇지? 열거했다라고 상관없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병렬적 배치해서 병치라고 한다. 그다음에 풍자는 우리 또 고전 문학 할 때 자 많이 나올 건데, 그래서 풍자란 부조리한 것, 부당한 권위, 비논리 등 즉 부정적 상황이 전제되어 있다. 부정적 상황에서 이것을 지금 약간 놀리듯이 표현한다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우리 조금 더 제가 문학적으로 표현하면은, 날카로운 비판의 웃음을 유발하냐. 그치? 이걸 우리 풍자적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야. 그치? 그래서 기본적으로 부정적 상황 속에서, 그치? 이것에 대한 지금 비판적, 그치? 의도가 들어가 있고, 이것을 웃음을 유발한다라고 했을 때, 이때 웃음은 약간 비아냥되는 거지. 맞지? 냉소적인 인식. 그래서 우리 풍자, 비판의 웃음이라면은 풍자라면 항상 여러분들 머릿속에 생각을 해야 되는 키워드가 하나 더 있어. 해학이라고. 이제 해학은 우리가 이항대립이니까 앞서 풍자가 부정적 상황이라면 해학은 긍정적 상황이야. 그래서 근데 긍정적 상황이 마냥이야 기쁘고 그러니까 즐겁고 그런 긍정적 상황도 있지만은 또 사회적인 어떤 약자들의 어떤 연민이라든지 동정, 안타까움 요것도 다 긍정적 상황으로 처리를 한다. 알겠지? 그러니까 이 속에서 대상에 대한 지금 비판이 아니고 약간 익살스러운 유머러스한 그런 웃음을 유발했을 때는 우리가 해학적이다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지. 물론 해학과 풍자가 개념적으로는 이렇게 좀 이제 다른 어떤 개념이다라고 하지만은 사실 실제로 개념어로 이제 우리가 처리를 할 때는 풍자와 해학 거의 한 세트 묶어 설명을 합니다. 그치? 그래서 김유정 소설의 우리 본보, 동백꽃 이런 것들 보면은 나와 점순의 어떤 관계 속에서 나가 되게 어수룩하고 그렇지 약간 덜 떨어지게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모습 보면서 우리 고구마 쳐온 것처럼 느끼기도 하지만은 이 상황이 좀 어때? 좀 불쌍하기도 하고 그렇지 가엽기도 하더라는 거죠. 그때 그 나의 모습이 약간 어수룩하지만은 우리에게 웃음을 유발하기 때문에 그치? 익살스럽다. 그래서 해학적이다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그치? 근데 또 우리 보면은 풍자 같은 경우 이제 우리 채만식의 미스터 방 같은 거 할 때 그치? 방산복 씨가 결국에는 권세를 그치? 양치질 한번 잘못해서 양치질을 지금 하고 물을 뱉어버렸는데 그것을 지금 권력자의 얼굴에다가 뱉어버리게 되면서 권력을 상실해버리는 그런 내용이 있거든. 그런 것들 좀 약간 하는 거야. 그래 그렇게 남의 권세를 빌어서 얻은 권력은 금방 휘발된다 사라진다는 걸 이제 보여주는 풍자적인 웃음. 그치? 이거는 익살스러운 웃음에는 비판의 웃음을 유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풍자적이다라고 얘기한다. 이런 식으로 좀 구분은 합니다만 어쨌든 풍자와 해학, 웃음을 유발한다는 공통점은 있어야겠지. 자, 다만 앞에 있는 요 전제가 좀 다르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낯설게 하기는, 뺍시다. 그건 안 해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7번의 언어 유희. 언어 유희란 언어적으로 그지 유희. 가지고 노는 거야. 그래서 오른쪽 보시면은 결국 말놀이 하듯 재치 있게 표현하는 것이라고 그지 되어 있는데, 대표적으로는 이제 우리가 동음이어의 활용이라든지, 그지? 또는, 자, 발음의 유사성이라든지, 뭐, 요런 것들을 활용해서 어쨌든, 자, 웃음을 또 유발하는 거지. 자, 요소가 있다면은, 우리가 자, 언어 유희라고 합니다. 알겠지? 말장난치듯 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감정입은 우리가 했습니다. 지난주, 그지? 마지막 즈음에. 그래서, 감정입은 좀 스킵 좀 하고요. 다만 밑에 예문을 한번 쌤이랑 같이 한번 읽어보겠다. 자, 예문 한번 봐봐. 요게 지금, 우리, 자, 계유정난 관련해서, 왕방연이라는, 자, 이 단종을 강원도에 그치 호송시켜주고 돌아오던 자 그 관리가 쓰는 시인데 천만리 머나먼 길에 우리 단종을 그치 이렇게 보내놓고 그치 자 내 마음 둘 곳 없어 공허해서 그치 냇가에 앉아 있으니 뭐가 보이겠어 흘러가는 냇물이 보이지 않겠어 그래서 저 물을 보니까 저 물이 뭐 같다고 내 마음과 같아서 울면서 밤길을 뭐야 흐르더라는 거야 즉 뭐 냇물이 울면서 흐르더라는 거지. 맞아? 근데 자 윤성아 냇물을 누울 수 있어? 없어 그치 그래서 단종을 그치 깊숙한 산골에 데려다 놓고 홀로 돌아오는 그치 자신의 심정이 지금 뭐야 슬픈 건 아니겠니 그치 그러니까 저 물에다가 내 마음을 아까 우리 했던 개념 넣어봐 뭐 투영 이입한 거잖아 맞지? 그걸 감정이입이라고 한다 이해되나? 그래서 뭐 다음 달인가 그래서 뭐 단종 관련된 영화가 또 뭐 개봉하던데 그치? 뭐 어쨌든 간에 그래서 이렇게 좀 이제 개우정명과 관련해서 그죠? 자신의 어떤 마음을 물이라는 자연물에 투영이입을 했다. 되니 요거? 자 중요한 시조였고 그 다음에 9번에 주관적 변형에서 자 두 번째 점부터 먼저 두 번째 점 우리 공부했어요. 언제 했어? 1주차에 그치? 자 우리 요거 옆에 적으세요. 공감각적 이미지 그치? 그래서 하나의 감각이 다른 감각에서 다른 감각으로 바뀌는 것 우리가 전이라고 했단 말입니다. 그치? 그래서 우리가 뭐 A의 비화 이런 식으로 그치? 시각의 촉각화 이런 것들 했어요. 그치? 그리고 뭐 예비고 2학년 친구들 같은 경우에 우리 뭐 했어? 이거 춘설이라 작품 했잖아. 그치? 먼 산 시각인데 이마에 차갑다. 그래서 산이 차갑다니까 바로 A가 비하다. A의 비화. 그죠? 공부하기로 했습니다. 그치? 자, 그 다음 위에 있는 추상적 대상의 구체화. 이거 너무 중요한 개념이네. 자, 우리 문학에서 추상적이다, 관념적이다 라는 것은 결국 뭐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우리 시인의 정서, 화제 정서 또는 자, 그가 가지고 있는 생각 또는 자, 우리 문학에서는 시간적 개념도 추상입니다. 관념이야. 자, 윤성아, 그러면 우리가 낮이라는 요 밤이라는 시간은 문학에서 눈에 보여 안 보여?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밝고 어둡다라고 표현을 할 수는 있습니다만은 시간 그 자체는 우리가 어떤 구체적인 어떤 제 사물 존재로서 그렇지 설정은 불가능하다라는 거거든. 이제 어쨌든 이처럼 정서나 생각 또는 시간 따위의 추상적 관념적 우리가 감각적으로 그렇지 인지가 그렇지 또는 자 구체적인 어떤 이제 대상으로 설정이 불가능한 것들을 마치 뭐한 것처럼 마치 눈에 보이는 것처럼 그렇지 즉 자. 감각적인 것으로 인지가 가능한 대상, 감각적 또는 형상화라고도 한다. 한다면은 우리가 이거를 추상적 개념의 또는 추상적 대상의 구체화라고 한다는 말이지. 그치? 자, 그래서 우리 요건 뒤에 이제 연습 문제 나올 건데 예를 뭐 이런 것도 있잖아. 저 이것도 내가 한번 얘기했던 것 같아. 전원에 남은 흥을 발을 저는 나귀의 말에 모두 실었단 말이야. 그치? 자, 그러면은 이 흥겨움이라는 거 밑줄 쳐봐. 흥겨움 눈에 보인다 안 보인다? 흥겨움이 뭐야? 정서잖아 정서. 그치? 근데 그것을 뭐 했다고? 모두 실었다는 건 마치 있는 사물처럼 표현했잖아. 맞아? 그러니까 이것은 추상적 개념을 뭐 했다고? 구체화, 감각화 시켰다. 그치? 이런 것들은 이제 예문에 많이 나오는 것이고, 뒤에 또 하나 또 예문, 우리 황진이 씨 나올 건데, 이런 것들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알겠지? 자, 그러면은 예제 연습 문제 갑시다.
저 37페이지에 자, 그래서 04번에 자, 요거 우리 다 같이 했던 거지. 개념 복습하는 거다. 잘 들어. 형님, 사촌 형님 시집살이 어떻습니까? 라고 뭐 했어? 휴. 했어. 던졌다고. 그치? 그랬더니 이에 그 말 마라. 시집살이 개집살이. 봐봐. 시집살이 어떻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시집살이가 개집살이다라고 지금 앤서 대답해 줬단 말이야. 형님이라고 얘기하니까 요건 지금 동생이 한번 얘기했던 것 같고 그 이후에 그치? 형님이 대답을 해주는 것 아닙니까? 그럼 밑에 괄호 1번에 독백이 형식 밑줄. 이 복습 안 했으면은 이런 것도 빨리 판단 안 된다고. 복습했으면 바로 나와야 돼. 독백이 형식이라 누가 없는 거야? 그렇지. 혼자 즉 누가 없는 거? 청자가 없는 거야. 맞지? 그렇지. 근데 지금 여기서는 동생과 형님이 그지 티키타카가 되고 있단 말이에요. 맞습니까? 곧 동생이 그지 형님 말할 때 동생이 청자고 동생 말 때 형님이 청자가 되잖아. 또 청자가 있으니까 독백의 형식이라고 하면 안 돼. 안 되지. 맞아? 자, 그 다음에 개집살이 해서 그렇지? 자, 집살이 해서 그렇지? 어쨌든 지금 개집살이, 집살이, 이것도 지금 밑에 있네. 언어 유희. 그치? 이런 것들 활용을 해서 시집살이에 대한 인상을 지금 압축적, 함축적으로, 그치? 힘들다, 재밌다. 힘들다는 걸, 그치? 압축적으로 제시하는 거잖아. 이해되지? 그래서, 이렇게 가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 밑에 05번에 박목월의 이별가라는 작품. 이것도 지금, 자, 제목에서 대놓고 이별이라는 워딩을 썼으니까 대상의 부재. 그치? 자, 그리고 이 작품 한번 보면은, 그치? 자, 이 지금 뭐라카노, 니 뭐라카노, 그 다음에 뭐라카노, 그치? 라고 바로 이번부터 선 먼저 할게. 이 신 이렇게 반복과, 그치? 점층적인 표현을 통해서, 금방 우리가 봤던 것처럼, 그치? 자, 이별. 근데, 이 이별이, 그치? 근데, 위에 저승으로 떠나는 백머리라고 표현하는 것 봐서는 죽음으로 인한 이별 같단 말이지, 그치? 저승이라는 어딩이 나오니까. 자, 그래서 이별하게 된 안타까운 심정을 심화시키고 딥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또 보니까 모라카노와 같은 사투리 또 뭐 방언이라고도 하지 그치? 사투리를 활용해서 친근감과 소박한 정감을 형성하는데 다만 자 봐봐 이게 지금 봐봐 말하는 그러면은 하자는 당연히 지금 어디에 있겠어? 이승에 있을 거란 말이야, 그치? 그래서, 자, 뭐라카노, 저편 강기슬개서, 니 뭐라카노, 이 저편 강기슬개서 니라는 존재가, 그치? 뭔가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지금 뭐라카노라 하는 거 봐서 잘, 제대로 전달이 되고 있지? 않은 것 같지? 맞죠? 그리고 이승 아니면은 저승으로 떠난 뱃머리에서 나의 목소리도, 즉, 나의 목소리도 바람에 날려서, 그치? 뭐라카노, 즉, 서로가 서로의 말이 좀 전달이 안 되는 것 같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니라는 존재는 지금 저승으로 그치? 자, 아마도 죽은 대상 존재가 될 것이고, 그치? 자, 어쨌든 이런 과정에서 서로 이제 소통이 되지가 않는 상황을 지금 자, 이승과 저승이라는 것이 대립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 대상의 죽음에 대해서 되게 안타까워한다. 그래서 재작년 수특인가요? 수록됐던 작품이기도 하고, 그죠? 자, 그 다음에 06번에 자, 요거는 또 중요한 작품인데 봐봐. 자, 황진의 시조라고 하는 요거를 갈래가. 자, 동짓달 기나긴 자, 밤 밑줄 쳐봐. 자, 우리 밤이라는 자, 무슨 개념 나왔다고? 시간 개념 나왔어. 그치? 자, 시간은 시우야 눈에 보여 안 보여? 안 보인다. 그렇지. 자, 추상이란 말이야, 추상. 그치? 자, 어쨌든 그 밤에 봐봐. 허리를 거여내다가 잘라내다. 배다니까. 잘라내다는 자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대상을 그치 마치 있는 것처럼 뭐 했다고? 구체화했다 이겁니다. 이해돼?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시간 이렇게 했으면은 그 중간을 톡 하고 자른 거야. 맞지? 근데 이 시간은 다시 한번 추상이기 때문에 그치? 이런 것들 다시 추상적 관념이 시간을 구체적인 사물 그치? 또는 대상처럼 표현을 했다. 되니? 그리고 자 동지가 1년 중 밤이 가장 긴 날이잖아. 그리고 이렇게 황진이 같은 우리 자 직업군이 기녀인 경우에는 대개는 뭐에 대한 이야기? 이별에 대한 이야기를 절대 다수적으로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치?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동짓달이 기나긴 밤은 그치? 1년 중 밤이 가장 길면서도 이미 지금 뭐하기 때문에 부재하기 때문에 그리움이 가장 뭐한 날이야? 큰 날이라. 맞아? 그러니까 자
민준아, 이 밤은 그러면 길면 좋겠어, 짧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잘라낸 거지. 맞지? 자, 그래서 그 잘라낸 밤을 이란 목적이 계속 살아있다. 그 밤을 이불 중간중간에 꼬깃꼬깃 넣었다가, 즉, 킵해놨다가, 그지? 자른 밤을 이렇게 킵 해놓은 거야. 그지? 잘라놔서 킵해놨다가, 자, 서리 넣었다가, 구겨 넣었다가, 이것도 다 지금 뭐야? 시간을 구체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맞지? 그리고 어른님 오신 날 밤. 자, 똑같은 밤인데, 앞에 뭐가 있죠? 동짓달 기나기나고, 어른님이 우리 얼다가 사랑하다예요. 고전문학에서 우리 필수 시한데, 즉 사랑하는 이미 오신 날 밤은, 자, 윤성아, 그럼 저 밤은 동짓달 기나긴 밤하고 다르게 길었으면 좋겠어, 짧았으면 좋겠어? 길었으면 좋겠지. 그러니까 뭐 아까 자른 밤을 뭐해? 굽이 꺼내서 펴겠다는 거야. 그치? 사랑하는 이미 온 날 밤에 이렇게 있으면은 킵해놨던 밤을 이어서 그치? 붙여가지고 오래 함께하고 싶다. 어쨌든 밤을 잘랐다가 넣었다가 펴겠다라는 전부 다 구체적인 진술. 맞지? 그리고 어쨌든 넣었다가의 반대말은 펴겠다겠지. 수로만 봐도 넣었다가 펴리라 이렇게 적으면 됩니다. 굽이. 그래서 어쨌든 이런 것들 우리가 자 추상적, 정서 또는 시간적 개념들을 구체적인 사물, 그치? 소재로 바꿨다. 추상적 개념의 구체화. 알겠죠? 자, 뭐, 요런 구절도 있어. 우리 이육사 시인의 광야라는 작품에 보면, 자, 이렇게. 그거 다음 적어봐. 부지런한 계절이 피어선 지고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 자, 혜인아, 계절 무슨 개념이라고? 계절은 시간 개념, 그치? 눈에 보여, 안 보여? 안 보이는 추상이지. 근데, 피어서 지고는 뭐야? 개화와 낙화야. 맞아? 자연현상, 꽃이 피고 지는 건 뭐야? 구체적인 자연 현상 아닙니까? 맞지? 그러니까 시간이라는 것이 이렇게 흘러갔다라는 것을 추상적 개념을 구체화시켜서 그치? 시간의 경과를 이야기하고 싶었다는 거야. 이해돼? 이런 것도 다 추상적 개념의 구체화. 이해되니? 좋아요. 일단 여기 지금 빈칸에 들어갈 말은 굽이 편이라 넣으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40페이지에 자서 시상전개 방식 해서 그치? 자, 우리 시상전개라는 게 일단 시상의 내용을, 시상이 뭔데? 시의 상황, 시적 상황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즉 시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시의 내용이, 시의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따른 자 개념어가 시상 전개 방식이겠지. 그래서 밑에 2번 괄호 1번 보시면은 자 순행적 전개 방식 시간 개념이다. 자 순행적이란 시간의 뭐야? 흐름. 시간의 순차적인 흐름에 따라 자 흘러가는 방식으로 밑에 1번 일반적인 시간의 흐름 과거 현재 미래 그치? 또는 하루 아침 점심 저녁 좋습니다. 그리고 계절의 흐름 봄 여름 가을 겨울 좋아. 자 마지막 네 번째 점 계절의 순환 별표. 자, 이 계절의 흐름이, 그치? 자, 봐봐. 이렇게 좀 흘러가되, 또 겨울에서 또 다른, 뭐야? 또 다른 계절에 다시 뭐로? 봄으로 간단 말입니다. 그치? 이처럼, 자, 우리, 이 계절의 흐름 뒤에 다시 봄으로 돌아가는 어떤 이 패턴이 결국에는 리사이클의 개념이기 때문에 순환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1번, 옆에 적어. 이것은 자연의 또는 대우주의 이치 섭리입니다. 맞지? 자, 그러면 우리가 자 생각해봐. 내가 겨울이 너무 좋아. 그래서 봄아 오지 마라 라고 한다고 봄이 안 오니? 봄은 무조건 그래 와야 하고 무조건 와야 된다는 말이야. 그치? 그런 점에서 자 지훈아 그렇다면 봄이라는 것은 결국 필수적으로 오는 거란 말이야. 막을 수가 없다 이거. 맞아? 또는 당연한 거야. 맞지? 자, 그래서 우리 뭐 이런 것도 있잖아. 이성부 시인의 그지 뭐 봄 같은 경우야. 자, 이 봄이라는 게 지금은 지금 겨울이라고 하잖아. 겨울이지만은 지금 우리가 혹독한 겨울을 지금 보내고 있지만은 꼭 언젠가는 반드시 뭐가 온다고 봄이 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성부 시인의 봄이라는 작품에서도 이게 지금 우리가 뭐 이제 독재 정권이 지속되는 부당한 현실이라면은 이 독재가 영원하다는 뜻이야? 아니야. 이 독재로 그죠? 이 부당한 현실도 언젠가는 끝나버리고 우리에게 진정한 말야 따스한 자유, 그치? 봄의 시간이 올 거라는 걸 얘기하거든. 그래서 이 봄이라는 것에 대해서 즉 우리 자유, 민주주의, 정의, 진실 이런 것들이 반드시 올 거라는 점. 이런 것들도 이제 계절의 순환을 통해서 이야기를 한단 말이야.
이해되니? 자, 그리고 이거 조금 더, 자, 확장을 좀 하면, 이 자연의 이치 섭리 같은 경우에, 자, 이게 좀 더 확장하면은 여기서, 자, 이게 생명순환이 될 수 있어요, 생명순환. 이게 뭐냐면, 자, 우리가 생성과 뭐가 있어? 탄생이 있어. 그치? 자, 그럼 윤성아, 우리 안 죽을까? 아니요. 우리는 언젠가 죽어요. 그치? 그래서 이게 봐봐. 자, 죽음, 뭐 소멸, 그치? 자, 이런 거하고 이어지는, 그럼 그 끝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 봐. 다시 우리는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서 다른 무언가에 뭐가 될 수 있다고? 자양분이 될 수 있다고. 그치?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이제 매장이 된다거나, 그치? 화장이 돼가지고 흙에 묻힌다고 하자. 그러면은 그 흙이 또 뭐야? 우리 뼈, 그치? 요런 우리가 또 이제 이 양분들을 그치? 삼아가지고 또 그 뭐야? 나무가 예를 들어 식물이나 그치? 이런 것들이 또 다른 무언가 결실을 만들어낸단 말이야. 그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는 죽었지만 또 다른 무언가에 기여해서 또 다른 무언가를 또 생성을 해내기 때문에 이런 게 지금 생명의 순환 이런 거 하고 연결될 수 있다. 그치? 그러니까 겨울 됐다고, 그죠? 가을 됐다고 다 뭐야? 떨어지고 끝나게 아니고, 떨어지고, 그치? 자, 사라졌던 것들이 양분이 되어서 다시 봄에 뭐야? 새싹이 돋게 하고, 그죠? 여름에, 그치? 사기, 그치? 잎이 이제 나게 하고, 그 다음에 또 가을 되면 또 이제 결실을 맺게 하고, 사라지면 또 맺고, 그치? 이렇게 패턴이 반복된단 말이야. 그치? 그래서, 좀 딥하게는 생명의 순환하고도 연결할 수 있다. 알겠지? 응. 자, 그래서 요것도, 자, 보시면 되겠고. 자, 다음 밑에 괄호 이번에 역순행이니까, 자, 이거는 일반적인 시간의 흐름에서 뭐야? 벗어나는 것. 그렇지. 그래서 밑에 두 번째 줄 보시면은, 시간의 흐름을 뒤바꾸어지네. 그래서, 뭐, 과거에서, 그치? 자, 현재가 아니고 뭐 미래로 간다거나 그죠? 뭐 미래에서 이제 과거로 간다거나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거겠지. 자, 그다음에 괄호 3번에 과거와 현재의 대비해서 그지? 대개는 보면 그래서 뭐 시적 화제 정서 및 태도, 시적 화제 처지, 주변 상황, 분위기 등에 대한 과거와 현재를 뭐 대조적으로 보여주며 시장을 전개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때의 대비를 자, 과거에서 그치? 현재로 가면 이거는 그냥 일반적인 이 방향이니까 순행적 흐름인데 현재 산에서 그치 갑자기 어디로 갈 수 있어? 과거로 갈 수 있잖아요, 그치? 그때는 역순행적이라는 워딩보다는 뭐를 많이 써? 회상의 구조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지. 그치? 어쨌든 자, 그 과거 현재가 대비되는 상황에서 어디서 어디로 가느냐? 과거서 현재냐 순행, 현재서 과거냐? 역순행 회상. 요거 뭐 구분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오른쪽 41페이지에 자, 개념어. 자, 그래서 요게 지금 우리가 뭐 고전 시간인데 여기서 지금 우리 이 작품을 다 읽는 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고 얘들아 지금 우리 그 괄호 1, 2, 3번에 그 발문 이제 우리 그 이제 선택지의 내용 있잖아요, 그렇지? 여기 맞춰서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자고. 이거 오늘 우리 요걸 좀 분석하는 게 목적이 아니니까. 그래서 괄호 1번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이 작품은 자연 경관을 관념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자, 묘사가 관념적으로 묘사 밑줄. 일단 기본적으로 그렇지? 관념적이라는 것은 지금 뭐하다고? 감각적이지 않은 거야. 그치? 자, 그런데 봐봐. 자, 첫 번째 우리 상수만 봐도, 자, 화암의 춘만 커다 해서, 그치? 화, 꽃, 화자, 암, 바위, 암자, 춘, 봄춘자잖아. 그리고 파, 물결 파자야, 물결에 꽃을 띄워서 밖으로 보낸다. 그래서 사람이 성질을 모르니 알게 한들 어떠냐. 그 보지 뭐. 꽃도, 바위도, 뭐, 물결도, 그치? 막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야. 맞아? 그럼 요거는 관념이니 추상이, 이제. 구체적이니 구체적인 거죠. 안 그래? 그래서 봄에 이제 꽃도 피고, 그죠? 그래서 막 바위에 이제 꽃이 맞지 피고 했겠지. 그다음에 벽 푸른 물에 그지 또 그 꽃잎이 그지 떠가지고 막 흘러가는 모습이니까 너희들 머릿속에 감각적으로 지금 그려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건 관념이 아니고 구체적인 것이지. X 되나? 자, 다음 괄호 2번 봐봐. 계절의 흐름 밑줄. 요 정도 읽어야지. 자, 춘 봄, 그죠? 그 다음에 사수의 여름, 그 다음에 팔수의 추, 가을 추, 그치? 그 다음에 십수의 눈이라는 건 무슨 의미지? 겨울이라는 계절적 이미지. 맞지? 그거 추나 추동, 봄, 여름, 가을, 겨울의 계절의 흐름, 시간의 흐름 맞잖아. 맞죠? 요 정도 한자는 읽어야 되지 않느냐, 추나 추동. 그치? 그래서 괄호 2번은 O라고 보시면 좋겠고. 그치? 그 다음에, 자, 괄호 3번에
이 지금 승지라는 곳이 우리가 명승지. 자, 구경하기 좋은 곳이라는 것이 자, 1번. 일단 풍경이 좋은 곳. 체크 하나 해주시고. 왜냐면 지금 꽃도 피고 그지 막 흘러온단 말이야. 그런데 마지막 한번 봐봐. 자, 우리 십수에 유인은 오지 아니하고 볼 것 없다 하더라 라고 되어 있거든. 유인이 여기서 이제 학문의 뜻이 있는 사람, 뭐 선비를 얘기한다. 학문의 뜻이 있는 사람. 그러면 이 사람이 오지도 아니하고 이곳이 그치 볼 것 없다고 얘가 폄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곳은 풍경이 좋은 건 물론이고 뭐도 좋다. 공부, 학업을 그치 하기에도 좋은 곳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라고. 그래서 괄호 3번은 O라고 합시다. 요거 나중에 생각 기회 되면 우리 뭐 이황의 그치 고산 11곡 여기는 이의 고산 9곡과 고전시가 필수 작품이에요. 이거 오늘 근데 우리가 개념어 시간이기 때문에 이거 나중에 고전시가 공부할 기회가 있으면은 그때 정리 같이 한번 하자. 알겠지? 자, 그다음 괄호 동그라미 2번 작품 김광교 시인의 희미한 옛사랑의 그림자에서 자, 요 작품을 또 보면 자. 그로부터 18년 오랜만에 그 밑부분하고 요 밑부분이 과거와 현재로 대비대조 같아. 자, 그래서 그 과거에는 우리가 1960년대, 그치? 자, 상황에서, 어쨌든 60년대니까 또 이제 독재정권 아닙니까? 그래서 자,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는 이 노래를, 누구도 흉내낼 수 있는 노래를 저마다 목청껏 불렀는데 돈을 받지 않고 불렀다고. 그치? 그래서 이때 과거에는 어쨌든 간에 지금 이제 자유, 이 정의라는 것에 대한 어떤 열정, 열망이 그지? 노래로 이렇게 표출이 됐었단 말이야. 젊은 나이니까. 이제? 자, 그런데, 자, 18년이 지나버렸어. 이제는 80년대. 그치? 어느 정도 이제 이 젊었던 시절, 그치? 자, 청년기는 끝이 났고, 이제는 약 20년이 흘렀으니까 중년이 됐겠지. 맞지? 자, 중년의 나이가 되었는데, 이제 봐. 18년 오랜만에 시간 경과. 우리는 모두 무엇인가 되어서 이 무엇이 궁금한데, 자, 익숙하게 목소리를 낮췄다, 떠도는 이야기를 주고받았다, 모두가 살기 위해 살고 있었다. 뭐가 더 이제는 생존 또는 생계가 중요해진 거야. 그 젊었을 때 청년 시절에 뭐 자유, 정의, 그치, 어떤 가치들 위해서 목숨 내던지고, 그치, 그냥 뭐야, 돈도 받지 않고, 그죠. 열정껏 살았던 그 시대는 이제 끝이 났고, 이제는 가장이 되고, 이제 가족을 이루고 하면서 내가 책임지고, 그치, 내가 지금 이제, 자, 서포트해야 될 게 너무 많아졌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는 뭐 아무도 노래를 부르지 않게 되는, 즉, 열정을, 그 젊은 시절의 열정을 잃어버린 거죠. 그치, 그래서 다 이제는 그냥, 하나의 어떤 기득권, 세력이 되어서, 그치? 열정을 뭐 해버린, 상실해버려. 그치? 그래서 이것을, 이제는 더 이상 노래를 부르지 않는. 그치? 목청껏 아니고, 조용히 목소리를 낮추잖아. 그치? 혹시 누가 들어가지고 우리를 뭐 이렇게 고발하고 안 되니까. 그래서 밑에, 자, 이 시는 과거, 현재를 대비. 하여 시장을 전개하고 있고, 젊은 날의 순수 열정 드러내는 시간을 금방 봤던 노래라든지, 그치? 그 다음에 별똥별도. 포함되겠고, 그죠? 그 다음에 현재 화자는 그치? 현실에 순응하며 사는 자, 이거 중요한 워딩이다. 소시민의 모습. 자, 그래서 우리 2학년 친구들은 쌤이 1교시 수업할 때, 정규 1교시 때 설명했던 것 같은데, 우리 문학에서 소시민이라는 워딩이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다. 그치? 자, 그래서 첫 번째, 이게, 그렇지. 산업, 도시화와 관련된, 자, 소시민이면은 사회적인 약자, 그치? 소외된 계층을 상징한다고. 난쟁이 소월님 작은 공에서 난쟁이 가족처럼, 그치? 자, 산업 혜택 못 받는. 자, 두 번째인데, 여기처럼, 자, 민주, 또 독재와 관련된, 그치? 우리 시기에서는 이때의 소시민이 결국 뭐야? 불의에, 그치? 부당한 현실에 결국 뭐 하지 않는? 저항하지 않는. 이 말은 이것은 뭐야? 순응하고. 이것을 또 타협해버리는. 그치? 그런 내용이란 말이야. 자, 그러면은, 자, 봐봐. 이게 지금 80년대가 되었단 말이야. 근데 여전히 80년대에도 여전히 뭐야? 독재 정권이란 말입니다. 그치? 그럼 윤성아, 맞서야 돼? 맞서면 안 돼?
독재 정권이니까 나쁜 거 이제 그치? 맞서야 되는데 뭐 하다고 이제 노래 부르지도 않고 그치? 조용히 그냥 맞추는 그죠? 그래서 맞서지 않습니다. 그치?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가 이런 독재 정권 하에서 그치? 부당한 현실을 인식하면서도 거기에 맞서지 않고 그치? 저항하지 않고 타협하고 순응하며 받아들였을 때 이런 삶을 우리가 또 소시민의 삶이라고 합니다. 알겠지? 이건 너무 필수적인 개념이니까 꼭 정리가 돼야 된다. 알겠지? 자, 그 다음에 42페이지에 여기 뭐 이제 42페이지까지 하고 잠깐만 좀 쉬자. 자, 수미상관 우리가 했던 개념입니다. 이렇게. 자, 처음과 끝이 그치? 유사 동일한 구조. 그래서 자, 수미상관 운을 형성, 주제 강조, 형태적 안정감 이런 효과도 우리 다 공부했던 개념이고 기승전결은 주로 우리 한자로 된 시에서 즉 우리 한시라고 하는데 한시에서 주로 활용을 하는데 대체로 자, 적으세요. 4단 구성의 작품들이 대부분 기승전결의 구조를 취해요. 그래서 기는 시상의 재기, 시작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승은 뒷페이지다, 즉 심화되는 겁니다. 시의 내용이. 그 다음에 시의 내용이 전환되는 전, 그 다음에 시의 내용이 마무리되는 결, 그래서 기승전결. 그래서 웬만한 4단 구성의 작품들은 기승전결의 구조를 취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선경후정. 그래서 선경 할 때 경이 뭐라고? 경치, 풍경을 얘기합니다. 자, 봐봐. 시상의 전반부에서는 풍경 배경을 묘사하고, 그치? 그 다음에 이를 바탕으로 후반부에서는, 그치? 뭐라고? 정서, 그치? 또는 생각을 드러내는 거. 자, 그래서 우리 자 요거 하고 오른쪽에 요것도 하나 찍어요. 정후경이라는 개념도 있어. 자, 그럼 이번에는 전반부에 뭐가 먼저 나오고 먼저 정서 생각이 나오고 그치? 후경이니까 윤성아 뒤에 나중에 뭐가 나오는 거야? 뒤에 풍경 배경이 나온다. 그치? 그래서 선정후경이라는 개념도 있어요. 알겠지? 그래서 순서 바뀐 건데 사실 전반부에 뭘 주냐에 따라서 그렇지? 선정이냐 선경이냐 뒤에 후반부에 뭐냐에 따라서 후경이냐 후정이냐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점층적 전개 말 그대로 점층법이 사용됐다 이렇게 표현이겠지 그치? 점층법이 사용되어서 그렇지? 자 전체 구조가 결정될 때 점층적 전개라고 하니까 시의 흐름에 따라서 점차 강조 내지는 고조된 어떤 구조를 취하면은 점층적인 전개, 그치? 점층적인 구조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알겠지? 점층법이 사용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점층법 우리 다 했던 개념이니까, 다음 7번에 대조 대립해서 상반되는 의미나 이미지를 가진 요소들을 대조해서, 그치? 자, 그래서 여기서 어쨌든 간에, 자, 대조 대비가 됐다라는 것, 내용상이겠지, 그치? 요거는 내용상. 자, 그래서, 자, 그 첫 번째 내용상 대조가 삶과 죽음의 대조. 그치? 아까 우리가 삶, 탄생, 그치? 생성이 있으면은 죽음, 소멸, 그치? 상실도 있기 마련이거든. 그래서 삶과 죽음의 어떤 대조가 나타나기도 하고, 밝음과 어둠 우리가 명암 대비할 때 공부했던 것 같습니다. 또 강함과 약함은 사실 밑에 있는 순수함과 폭력하고 연결이 좀 돼요. 그래서 강함은 약간 이제 막 찍어 누르는 폭력의 어떤 이미지와 연결 좀 될 것이고요. 그치?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강함은, 그치? 그래서 약간 순수하면서도, 약간 이제 약하고 지켜줘야 될 것 같은 이미지들은 이런 이제 작은 새, 약한 불 이렇게 이제 형성이 된다는 거야. 그 다음에 계절적 배경의 대조에서 우리가 여름과 겨울을 많이 좀 언급합니다만은 문학 작품에서는 여름, 겨울보다는 겨울과 따스한 봄하고 많이 대조를 시켜요. 그치? 그래서 여름, 겨울보다는 겨울과 봄의 대립 패턴을 좀 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자연과 인간의 대조 이거 펼쳐집시다. 이것도 이제 고전 문학에서 좀 많이 나오는 편인데, 자, 영원한 자연 할 때, 자연은 영원하니까 불변한. 그치? 불변 하지 않음? 변하지 않음. 그치? 그래서 우리 고전시가 보면은, 그래, 고려가 망하고 고려의 수도를 내가 한 바퀴 돌았는데, 그 성곽 주변에 있는 자연 풍경은 그래, 그치? 그런데 그곳에 살던 누구들, 그래, 고려의 신하들, 고려의 백성들은 다 이주하고 또는 떠나고 없더라는 겁니다. 즉, 자, 우리 인간사는 유한하다라는 건 끝이 있다. 즉,
가변적이라는 거예요. 그지? 그래서 자 유한 그리고 영원 하면은 이제 영원 밑에 무한도 그지? 무한 유한대 대립하고 변함과 변하지 않음으로 비교를 하자면은 불변과 가변 이렇게 간다. 그래서 대개는 자연이 그치 이렇게 영원 무한 불변의 어떤 이미지가 우리 인간사는 끝이 있고 그치 가변적이고 변하는 그런 이미지로서 성립이 된다. 맞지? 응. 자, 그 다음에, 뭐, 따뜻함과 차가움 넘어가 되겠지. 그치? 그 다음에, 인물의 태도의 대조는 요게, 자, 두 가지로 한번 볼까? 이 태도의 대조라는 말은 기본적으로 다른 두 대상에 대한 태도가 같지 않다. 그치? 예를 들어가지고, 자, 시 속에서 화자가 나와가지고, A에 대해서는, 그치? B에 대해서는 긍정적, B에 대해서는 부정적이면은 태도가 대조적이다라고 얘기를 하잖아. 대상에 대한 태도가. 맞지? 그런데 2번은, 자, 같은 일에 대한 요거 얘기하는 거야, 2번. 그치? 자, 동일한 이제 일이지만은, 동일한 대상에 대해 화자의 태도가 뭐 한 거야? 화자의 태도가 달라졌을 때겠지. 그치? 원래는 부정이었는데, 그치? 뭐 긍정으로 바뀐다거나, 또는 원래는 긍정이었는데, 뭐 부정으로 바뀐다거나, 그치? 이것도 태도의 대비 아닙니까? 맞지? 변했기 때문에. 그래서 크게는 두 가지. 서로 다른 두 대상에 대한 태도가 달라서, 그치? 태도가 대조된다. 또는 동일한 대상에 대해서 화자의 태도가 달라짐으로써 그 이전과 지금의 태도가 다르다, 대조되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야 되잖아. 맞죠? 그래서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하시면 됩니다. 색채 대비는 워낙 많이 말씀드렸네요. 그치? 그래서 색채 대비 다시 한 번 더. 자, 이것도 효과 1번 뭐라고? 효과 1번. 선명함. 그치? 자. 하얀 눈밭에 그치? 빨간 피가 뚝뚝뚝 떨어져 있다. 그치? 그러니까 빨간 피가 뭐 된다고? 이미지가 도드라질 것 아닙니까? 선명해진다. 그치? 그런데 때로는 요 2번과 같은 뭐야? 자, 이 색채 대립이 무조건 다 의미적 대립은 아닌데 간혹 이렇게 의미적 대립도 나타날 때가 있다고. 그치? 그래서 하얀 순수한 이 눈에 그치? 붉은 피가 뚝뚝뚝 떨어졌다는 거, 그치? 그 되게 폭력이라든지, 파괴, 죽음, 이런 것들 상징할 수 있다는 거. 순수의 것이 대비되는 죽음, 이런 거. 맞죠? 그래서 요거는 맥락을 고려해야 되는 것이고, 기본적으로 색채 대비는 선명. 알겠지? 자, 그 다음에 밑에 대칭 구조에서, 특정 부분이 유사한 문장 구조 등을 바탕으로 대응 및 대칭을 이루는 경우인데, 자, 대응 및 대칭이란 결국에는 이게 의미상으로, 그치? 자, 물론 문장 구조는 반복이 돼야 되겠지만은 의미상으로 유사하거나 대조되는 것도 대응 대칭 하는 거나, 맞지? 또는 우리 지금 여기 예문이 또 이제 그 이상화 시인의 빼앗긴들에도 봄은 오는가에 지금 무슨 구조야, 이거? Q&A 구조도 대칭하는 구조야. 대응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의미상 유사대조 그리고 Q&A 구조 이런 것들 나오게 되면은 대칭 또는 대응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알겠지? 자, 그러면은 잠깐만 쉬었다가 뒤에 예문 할 거고 예문 다음에 시장 전개 방식 2 하고 고전시가 들어갈 건데 고전 시간은 내가 갈래 설명은 스킵을 좀 하겠습니다. 갈래는요, 우리가 내신 기간에 특정 갈래가 제 시험 범위 들어가면은 딥하게 좀 공부하고 그 갈래 설명 뒤에 있는 고전 시가의 이 주제, 그치? 시어들, 요거 여기 나와 있는 거 간단하게 한번 정리해 볼 겁니다. 알겠죠? 잠깐만 쉬었다가 43페이지 채워볼게요. 자, 지금 쌤이 나눠드리는 건, 요거 고전시가 이거 필수 어휘하고, 또 내가 인덱스하고 내가 좀 목차 같은 것도 좀 넣어놨거든. 내가 그 왼쪽에 보면 차례라고 해가지고, 마지막 파트 12는 요게 작품들 얘긴데 작품 내가 뺐어. 이렇게 어휘하고, 관습적인 상징들하고 내가 넣어놨거든. 요거 2월 안까지, 그치? 계약이나 또는 입학 전까지
본인이 보면서 한번 정리를 해봤으면 좋겠어. 나한테 좀 했으면 좋겠어. 내가 지금 영역별로 나눴다고 해서 뭐 제일 첫 페이지에는 내가 고전시가 읽는 방법 소개를 해놨고, 두 번째 페이지부터 이제 자연 관련된 어휘, 소박한 삶과 관련된 어휘, 뭐 임금 관련된 어휘, 속세 관련 어휘 이런 식으로 그치? 내가 파트별로 넣어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최소한 여기 있는 것들에 대한 뭐야? 읽을 수 있는 능력들만 갖추고 있으면은 고전시가 어렵지 않다고. 그치? 그래서 우리 교재에도 이렇게 어휘와 관련된 거 이제 소개를 해주는데 양이 너무 적어서 선생님이 따로 뽑아온 거니까. 그치? 선생님 수업 자료니까 여러분 따로 한번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은 요거는 번에 한번 이제 외워주시고, 자, 그럼 우리 43페이지에 03번 개념 연습하기 합시다. 그래서, 자, 요것도 우리 한번, 자, 복습 한번 해보는 거야. 봐봐. 써보니까, 그래서, 바로 3번부터 봐봐. 뭐뭐 하네, 뭐뭐 하네, 뭐뭐 하네, 뭐뭐 하네, 뭐뭐 하네, 뭐뭐 하네, 뭐뭐 하네. 자, 그러면 행의 마지막에 그치? 특정 어미가 뭐 되고 있어? 반복되고 있지? 자, 이걸 우리 뭐라 부른다고? 마지막에 그렇지 반복되는 거 가군. 처음에 반복되는 거 두운. 중간에 반복되는 거 요운이라고 했어. 그치?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이 작품도 중요한 게 봐봐. 우리 1연의 내용을 보면은 꽃이 뭐 한다고? 핀다고. 그치? 자, 핀다는 건 뭐야? 생성, 탄생이란 말이야. 이제 아까 윤성이 근데 아까 우리 존재는, 이 세상의 모든 존재는 태어나면 뭐 한다고? 죽고 사라지고, 그치? 소멸한다고. 봐봐. 그래서 마지막 연에 꽃이 진다고. 그치? 즉, 생성, 그리고 소멸에 대한 지금 뭐야? 그러니까 생명에 대한 인식 지금 드러내는 거지. 존재에 대한 인식.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기본적으로 일단 봐봐. 첫 연과 마지막 연이 내용과 구조면에서, 그치? 구조는 다 수미상관 얘기하는 걸 거고요. 그죠? 내용면에서 생성과 소멸에서 반대인데 어떻게 대용입니까? 대조도 내가 대용이라고 얘기를 했잖아. 맞지? 그러니까 요거는 O라고 해야 된다. 이해되나? 수미상관이면서 생성과 소멸이라는 것이 서로 상반되는 어떤 내용의 대조적인 어떤 대응. 되니? 자, 그리고, 자, 산에서 오는 작은 새여라고 해서, 이 새가 산이 좋아서, 그치? 자, 꽃이 좋아서 산에서 산다라고 얘기한단 말이야. 근데 우리 새는 꽃을 좋아할 수 있어, 없어? 없어, 그치? 꽃이 좋아 산에 살고 싶으면 누군가야, 사실은? 화자, 인간이 나지, 그치? 화자지, 화자. 그러니까, 화자의 감정을 산이 아니고 어디다 집어넣었다고? 새에다 집어넣었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건 X다. 맞죠? 새는 꽃이 좋아 산에 산다라는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저 얘기는 사실상 화자가 하는 얘기니까. 맞지? 새가 자, 감정이입의 대상 되겠죠? 그다음에 04번인데 요거는 뭐 일제강점기 관련해서 자, 창작된 시로 어쨌든 간에 요게 망국의 한, 즉 이 나라 잃은 슬픔과 그것을 또 이겨내겠다는 의지가 나오는데 봐봐. 자, 우리 첫 번째 쪽에 기둥, 뭐 단청, 추녀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뭐 집에 어떤 이제 구조를 얘기하는 거야. 단청. 그다음에 자 뭐 산새들, 그치 비둘기들처럼 다 지금 뭐부터 얘기하고 있어? 먼저 경치 얘기하고 있다고. 그치? 자 그러고 나서 밑에 두 줄 한번 내려와봐. 그래서 자 그 어디에도 나의 몸들 곳은 전혀 없더라는 거야. 그치? 그리고 자 눈물이 속된 줄 모르려면 새야. 천에 하늘에 자 날아다니면서 호곡할 때 이 호가 우리 호명하다의 호 불호자도 있지만 이때 호는 우리 그 저희 호통을 치다 할 때 부르짖다 그치 외치다의 호자예요. 그리고 곡은 우리 이제 곡소리 내다 할 때는 울다입니다. 울다서 소리쳐 울리라라는 표현이거든. 그치? 그래서 여기서는 어쨌든 자 요게 지금 자 뒤에 정서가 드러났기 때문에 그치? 그래서 먼저 풍경에 대한 그치 서술, 그 다음에 자신의 생각에 대한 이야기이고, 그 다음에 이때 보시면은 이 공황새가 그치? 사실 뭐 실존하는 새는 아닙니다. 전설상의 새잖아요. 이 새가 그죠? 자 되어서 자, 하늘을 떠돌면 뭐 하겠다고? 통곡하면서 그치? 부르짖으며 울며 날아가겠다라는 것은 안타까운 어떤 상황들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 그래서 어쨌든 슬픈 감정을 공황새입에서 표현을 하고 있더라. 이렇게 정리할게 알겠지? 나중에 기회 되면 생각 쭉 한번 읽어보고 그다음에 05번에 자, 그래서 항상 내가 우리 시어를 이제 우리가 분석할 때는 시어에 대한 또는 이제 자 대상에 대한 화자의 어떤 반응을 분석할 때는 서술어를 좀 잘 보자고 했었어. 그래서 봐, 해야 솟아라 솟아라 솟아라, 그렇지? 솟아라. 그래서 자 해는 지금 화자가 지금 이런 명령형 어미를 활용을 해서 그치? 자
화자가 지금 뭐하는? 뜨기를 바라는, 그치? 솟기를 바라는 대상이니까 화자가 뭐하는? 추구하고 소망하는 대상. 이제 기본적으로 해이기 때문에 밝음이겠네요. 자, 그런데 오른쪽 봐봐. 산 넘어서 어둠을 살라먹고 어둠을 살라먹고, 그치? 자,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그럼 어둠은 화자가 지금 뭐야? 잘라먹고 없애버려야 되는 대상으로, 그치? 인식하는 화자가 뭐하는? 거부하는, 그치? 지양하는, 그치? 대상이라고 봐야 된단 말이야. 그렇지? 그래서 해와 어둠이라는, 밝음과 어둠이라는, 다시 무슨 구조? 무슨 구조? 대립적, 그치? 또는 대비적 구조. 라고 좋습니다. 대조적 구조를 통해서 시향이 전개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시는 시의 흐름이 점차, 지금 봐봐. 그냥 솟아라다가, 고운해야 솟아라 하고, 이런 고운해야 솟아라, 이런 식으로, 그치? 살라먹고 솟아라. 이래서 그 의미가 점차 딥해지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요거는 무슨 방식이야? 점점 더 고조 심화되고 있잖아. 점층이지. 그치? 그래서 점층적 방식으로 소망을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해는 광명을. 그리고, 여기 산도 나오는데, 산 넘어, 그치? 그래서 산은 우리가 넘어야 할 대상이니까, 장애물, 고난, 역경일 것이고, 그치? 그 다음에 어둠은 암울한 현실을, 그치? 즉, 저 산을 넘고, 그죠? 어둠을 없애야 우리에게 진정한 밝음이 올 거니까, 그치? 광복 독립을 얘기하는 거야. 박도준 시. 그죠? 그래서 산, 고난, 역경, 어둠, 암울한 현실. 그리고 우리가 다 이겨내야 되는 것들입니다. 좋아요. 자, 그러면은 46페이지 시장전개 방식 2에서 공간을 활용한 시상전개 방식에서 아까 우리가 시간을 봤었거든요. 이번에는 공간입니다. 공간의 이동이란 말 그대로 화자의 위치가, 물리적 위치가 변하는 걸 우리 공간의 이동이라고 한다고. 그 다음에 밑에 시선의 이동 별표입니다. 시선의 이동의 주체는 당연히 누구겠어? 대개는 화자겠지, 그치? 즉, 화자가 본인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화자가 지금 뭐야? 바라보는 것이 이동하는 거야. 그치? 그래서 크게 두 가지야. 1번. 말 그대로, 그치? 바라보는 대상이, 그치? 달라져서 시선이 변화, 즉, 이동하는 경우. 그치? 그 예를 들어가지고, 원래 내가 지금 여기서 A를 보다가, 그치? 그 다음에 B를 보다가, 그 다음에 C를 볼 수 있잖아. 맞지? 바라보는 대상이 지금 달라지는 거야, 그 위치가. 그죠? 근데 또는 2번. 그럼 여기서 바라보는 대상이 그럼 여기서는 뭔 거야? 2개 이상의 복수지. 그치? 근데 봐. 똑같이 가. 바라보는 대상이 이번엔 달라져서가 아니고 이 대상이 이동을 해서 시선의 변화가 생겨요. 이게 무슨 말이냐? 봐. 아까는 A, B, C 다 서로 다른 대상이었어. 그치? 그런데 윤성아 봐봐. 내가 지금 새를 보는데 이 새가 처음에는 어디? 예를 들어서 들판에 앉아 있었어. 그런데 들판에 날아가가지고 갑자기 이제 어느 나무에 앉더라는 거야. 그치? 그리고 이제 나무를 떠나서 저 멀리 이제 어디로? 강가에 가서 앉더라는 거야. 그치? 그럼 이거는 복수의 대상이 지금 이렇게, 내 시선이 지금 복수 대상으로 향한 게 아니고 하나의 대상인데 그놈의 위치가 달라지니까 내가 보는 위치도 달라지는 거야. 이해되나? 그래서 시선의 이동이란 그 대상이 달라지는 것. 그치? 그 다음에 대상이 이동하는 것. 두 가지인 거야. 알겠지? 그래서 어쨌든 그때 그 시선의 이동이 어떤 패턴? 1, 2번 묶으세요. 그래서 원경, 즉 먼 곳에서 가까운 곳으로. 원자가 멀 원자고 가까울 근자잖아. 그치? 그래서 먼 곳에서 가까운, 반대로 가까운 데서 또 먼 곳으로 가는. 그치? 예를 들어서 지금 내가 A, B, C로 줬자 지금 얘는 그 대상이 그치? 달라지면서 또 멀어지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근경에서 원경으로 가는 것이고. 이제 만약에 반대로 이렇게 봤다면, 그치? 요게 1번, 요게 2번, 요게 3번이었다면은 먼 데서 가까운 데니까, 그치? 원경에서 근경으로 가는. 맞죠? 그 다음에 밑에 3번에 뭐 위아래는 그치? 위에서 아래 또는 아래에서 위 같은 것도 있을 것이고, 밑에 4번이 좀 불편해요.
자, 1, 2, 3번은 그냥 물리적 공간, 그치? 그 위치에 따라서 멀고 가깝고, 위고 아래고, 좌에서 우고, 뭐, 이런 식의 의미였다면, 이 4번은 지금 어디에서 어디라고? 외부에서 내부로의 이동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내에서 외로 이동이 된다는 것은 결국 어디에서? 외부 풍경을 바라보다가 이게 어디로 가는 거라고? 화자의 내면, 마음, 심리로 가는 거야. 그치? 응. 그래서, 뭐 예를 들어가지고, 그치? 자, 저 눈 사인, 그치? 산을 바라보다가, 그치? 문득, 자, 우리 누구? 그래. 자, 고향에서, 그죠? 함께 눈을 맞고, 그치? 뭐, 싸움도 하고 했던, 그치? 뭐, 예를 들어서, 뭐, 우리 가족이 생각났다라고 하면, 이건 지금 뭐야? 눈 사인 외부 풍경 산에서, 그치? 누구? 가족에 대한 뭐로? 그래, 회상이면서 그리움으로 지금 전환이 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그 시선이, 그치? 또는 이야기의 대상이 외부에서 내부로 바뀌었다. 그것을 외부에서 내부로 시선 이동이라고도 표현을 해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외적인 대상으로부터 어쨌든 내적인, 그치? 나의 정서로 귀결됐습니다. 맞지? 그래서 외부에서 내부로. 알겠지? 응.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괄호 3번에 대조적 공간 활용해서 어쨌든 간에 그 공간적 의미가 긍정적 공간과 부정적 공간으로 이렇게 두 가지 이항 대립이 나왔을 때는 대조적 공간 활용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치? 대조적 공간 설정. 자, 그래서 요거는 우리 김광교 시인의 그 털번의 대장간이라는 대장간의 유혹이라는 작품인데 여기 지금 뭐 플라스틱 물건처럼 것이 느껴질 때 버스에 뛰어내리고 싶고 현대 아파트 이렇게 다 뭐야? 다 문명이야. 그치? 일회적이고 정신적 가치를 약간 뭐야? 좀 약간 이제 이 경시하는, 그치? 가볍게 보는. 그럴 때 난 항상 뭐 털본의 대장간 뭐 하는 곳이야? 대장장이가 그치? 쇠질을 막 해가지고 뭐 칼도 만들고 그죠? 철 기구를 만드는 곳인데 어떤 공간이라고? 전통적인 인식이 그치? 남아있는 곳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뭐야? 대비되는 공간 설정, 이제 대조되는 공간 설정을 통해서 시장이 또 전개되고 있다. 그러니까 되나? 자, 그 다음에 2번인데 이거 사실 내가 늘 얘기하지만은 얘들아 어조는 어디? 정서와 태도에서 결정된다고 얘기 늘 하잖아. 그치? 그래서 어조의 변화란 뭐를 캐치해야 된다? 정서와 태도의 변화를 캐치를 해줘야 된다. 맞지? 그래서 밑에 한번 봐봐. 체념에서 의지, 체념이란 게 우리가 뭐 포기거든. 근데 의지란 결국 뭐야? 이루고자 하는 마음이 그치. 큰 상태를 얘기한단 말이야. 포기하지 않겠다는 바뀌는 거잖아. 그래서 밑에 봐봐. 자, 철탑이 저렇게 높은 데 올라갈 수 있을까요? 라고 했을 때 그치 되게 어때? 소극적이고 그치? 약간 포기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었다가. 근데 모가지를 들이고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어두워가는 하늘 끝에 조용히 흘리겠다. 즉 내 희생하면서까지 뭐 하겠다고? 올라가는 걸 뭐지? 포기하지 않고 꼭 이뤄내겠다라는 게 윤중주의 십자가라는 작품이거든. 그래서 어쨌든 포기해서 그죠? 이루고자 하는 마음으로 바뀌니까 체념에서 의지로 바뀌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지. 여기서 말투가 뭐가 달라졌어? 똑같이 그냥 있을까요? 그치? 먹습니다와 같이 경어제 쓰고 있는 건데 그 어조는 안 드러난다고. 맞지? 정서 태도. 그래서 자 다음 2번 봐. 절망도 늘 포기겠지, 그치? 자, 그 다음에 희망은 결국 또 뭐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건데, 봐봐. 우리 한용신의 님의 침묵이라는 작품도. 님은 갔습니다. 사랑하는 님은 갔습니다. 그치? 님의 부재, 나를 떠나버렸단 말이야? 좌절하고, 그치? 자, 암담할 겁니다. 그렇지만, 자, 그러나라는 그치? 어떤 시상 전환을 또 통해서, 자, 걷잡을 수 없는 슬픔에 힘을 옮겨서 희망의 정수밖에 들어부어서. 그러니까 이것은 결국 이제 뭐야? 그래. 힘이 그지 떠났지만 내 마음속에는 이제 뭐야? 그래. 물리적으로 떠났지만 내 마음속에는 항상 우리 이미 남아있다라는 걸 받아들이니까 마음이 한결 편해진단 말이야. 그래서 이미 내가 그 마음을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희망으로 바뀌는 것이고. 그 다음에 소극에서 그지 적극. 이런 것들을 봐봐. 그래서 원래는 문을 열고 들어오는 모든 사람이 너였다가 너일 것이었다가 다시 문이 닫힌다까지 끊어보면은 그럼 화자는 그럼 이제 뭐 했다고? 이 문 앞에서 그지? 자, 누가 오기를. 이미 오기를 그지? 문이 열리나 닫히나 이거 막 보고 있었단 말이야. 그치? 이미 오기를 얘는 기다리고 있었다고. 화자가 한 행동이라고 기다림밖에 없었어. 근데 밑에 봐. 마침내 나는 너에게 간다. 그리고 너를 기다리던 나는 너에게 가고 있다라고. 그치? 자, 이렇게 지금 수동적이고 그치? 소극적이었던 태도가
뭐로 바뀌었다고? 이제는 문만 바라보는 게 아니고 너가 지금 어딘지 모르겠어. 어쨌든 자 이곳으로 지금 화자가 뭐 하겠다고? 본인이 스스로 가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그는 서국에서 그치? 자 능동 적극으로 그치? 그렇게 바뀌었다고 봐야지. 그러니까 어조라는 말 결국 정서 태도.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의욕적 어조에서 자조적인 어조서 의욕이란 지금 뭔가 하고자 하는 마음이 그치? 강한 상태? 이렇게 봐야 되겠어. 그치? 그래서 막 들판을 달려 노는 그런 모습인데 자조란 자기 스스로를 뭐 하는 거야, 우리? 자기 스스로를 비웃는 거였단 말이야. 맞지? 그래서 하고자 하는 마음이 너무 크다 보니까 그런 뭐 다른 것도 뭐 간과했거나 그치? 다른 어떤 포인트를 놓쳐서 스스로의 처지가 좀 약간 비웃음거리가 되어버린 뭐 그런 상황이 여기서도 지금 봐봐 우리 자 이것도 이상화 시인의 게임들에도 봄 노는 거라는 작품. 그러니까 내전에 호미를 쥐어다오 막 이런 식으로 그치? 막 이제 이 봄 들판을 막 뛰어놀고자 하는 의욕이 컸단 말이야. 그런데 리얼월드로 돌아오니까 뭐야? 그래 내 스스로가 너무 우습더라는 거야. 내가 지금 이렇게 지금 뛰어놀 상황이 아닌데. 맞지? 생각해보니까 내가 참 그래 어리석었다라는 자조적인 인식 드러나. 결국에는 어조가 아니고 정서 태도. 알겠습니까? 자, 그럼 다음 페이지에 나오는 시상 전개 방식 우리 2번 챕터 연습 문제 봅시다. 자, 47페이지입니다. 그래서 봐봐, 요거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 자, 그래서 이 시의 화자는 자 봐봐, 자 산은 구강산 보랏빛 석산 즉 산 봤어. 그 산도화 산에 있는 즉 꽃이겠지 그지 도성이 피고 있고 그다음에 봄눈으로 거린 옷 같은 또 물을 받고 거기서 씻는 사슴을 봤단 말이야. 그러니까 요 지금 산, 꽃, 그다음에 물, 사슴 순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야. 그럼 요거는 복수 대상이 그지 지금 내가 바라보는 대상이 달라지는 거지. 맞지? 자, 그 다음에 이 시에서 화제의 시선은 산에서, 그치? 이제 물에서 이제 발 씻는 지금 사슴 보니까 어디에서? 먼데, 그치? 원경에서 사슴이 발 씻는 거 보려면 뭘 해야 돼? 가까워야 돼? 가까워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산은 저기, 그치? 보랏빛, 이제 뭐 바위로 가득 찬 석산이었는데, 이제 내 눈앞에 펼쳐진 거지. 뭐 사슴 보니까, 물좀 없더라, 발 씻더라,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원경에서 근경이다. 자, 그 다음에 02번에 자, 우리 동네 구자명시 봐봐. 자, 그래서 일단은 제목이 우리 동네 구자명시이기 때문에 구자명시가 대상일 것이고, 자, 이 구자명시 보니까 맞벌이 부부고 7달 된 아기 엄마고 그다음에 졸기시야. 그럼 여기서 이제 맞벌이 부부 7달 된 아기 엄마 뭐 햇살 속에 좀 졸기시야. 출bil버스를 좀 타고 있는, 그렇지? 맞벌이니까. 그래서 어쨌든 요거만 놓고 봐서는 화자는 그저 지금 뭐 하고 있어? 구자명시라는 인물을 지금 뭐 하고 있을 뿐. 관찰하고 그것을 지금 뭐 하고 있어? 자, 뭐 정보 정도를 이렇게 인식하고 있을 뿐 여기에 대해서 뭐 어떤 인물이 있다 저렇다라고 그치 뭐 어떤 정서적 반응을 보이고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서적 반응이 관찰만 있을 뿐 정서적 반응이 없다 라고 하면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고? 이거는 객관적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알겠지? 자, 그래서 어조는 떼도 된다. 어쨌든 화자는 지금 자 객관적으로 관찰을 하다가 근데 밑에 중략 이후 장면을 봐봐. 자 구자명시가 지금 차창에 이제 차를 타고 이제 도는데 그 차창 밖으로는 사계절이 흘러. 그 계절이 변하고 이렇게 아름다운 어떤 풍경들이 지나갈 텐데 와, 그래서 이 진달래꽃 피고 밤꽃이 예쁘게 펴도 불증처럼 졸고 있는 구자명시 지금 풍경들을 볼 여유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런가 보니까 그래 저 졸고 있는 식구는 전물린 시간. 약시 중든 시간, 남편 케어한 시간이라는 거야. 그치? 어쨌든 일거야라는 화자 나름의 지금 뭐야? 추측이 지금 반영이 됐단 말이야. 그러니까 중략 이전은 단순 그냥 관찰, 객관적인 진술이었다면 중략 이후 장면은 관찰을 넘어서 이제 뭐 하는 거야? 그래, 이런 시간, 요런 시간, 요런 시간이라고 그래, 왜 조는지에 대한 분석이 들어갔단 말이지. 그럼 이건 객관이야, 주관이야? 주관인 거지. 그지? 그래서, 자, 자신의 어떤 주관적인 판단, 추측이 나오는 순간, 아마도 저렇게, 뭐야, 힘든, 그치? 가사노동, 그치? 그 다음에 또 아침에 일어나서 또 뭐 해야 됩니까? 뭐까지 해야 되니까? 출근까지 해야 되니까 아침마다 저렇게, 조는가 보다라는, 그치? 안쓰러움이 반영되지 않았겠느냐. 그래서 이 작품이 우리 한국 현대 이 사회의 여성들이 지니는 어떤 가사노동, 그치? 육아노동, 이런 것들의 어떤 문제점, 이런 것들을 다루는 작품이에요. 그치? 자, 어쨌든 간에 해서 객관적인 어조에서 연민이 드러난다. 그러니까 이게 연민이 드러난 어조가 어딨니? 그냥 연민을 그치? 표현하고 있을 뿐인 거지.
안 그래? 그래서 O인 것이고, 그치? 그 다음에 바깥 경치는 아름답지만 구자명시는 계속 뭐하고 있다고 졸고 있어서 그치? 그 아름다운 풍경을 예쁘게 피는 꽃들을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맞지?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바깥 풍경은 구자명시랑 대조적이다. 그죠? 좋아요. 자, 그래서 뒤에 이제 쌤이 설명 하나 할게요. 우리 이제 고전시가 이제 들어가기 전에 이제 여기 48페이지가 끝인데 요거 하게 되면 웬만한 이제 개념어는 다 마무리가 된단 말이에요. 그치? 그리고 뒤에 그 고전시가에 갈래 나오지만 내가 갈래는 안 한다고 했어. 갈래는 우리가 내신 기간에 우리 시험 범위 들어가는 작품들 할 때 좀 더 딥하게 보자는 말이야. 맞지? 그리고 그 뒤에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우리 내가 이거 빨리 하고 끝내려고. 54, 56페이지면 이렇게 나오는 그 고전시가 주제 개념어 있지? 이거 되게 지금 짧게 나오고 있는 거라고. 내가 아까 드린 9페이지 있잖아, 자료. 훨씬 더 딥하게 나와 있어. 알겠지? 그래서 요거 대신에 쌤이 드린 자료로 좀 이제 바꿔서, 그치? 이제 적용을 할 거고, 요거는 쌤이 내가 나눠준 이유가 있지 않겠냐. 그죠? 내가 다음 주에 얘기할 건데, 마지막 주차에 요거 개념어, 우리 개념어, 쌤이 나눠준 프린트 있지, 그치? 마지막 주차에 테스트 하나 하겠습니다. 꾸준하게 보라네. 전범이다. 알겠지? 꾸준하게 봐주시고, 이걸로 좀 가름하겠습니다. 알겠지? 그럼 어쨌든, 우리 몇 페이지야? 48페이지, 49페이지하고 마무리 할게요. 알겠니? 자, 48페이지 봅시다. 그래서 시상에 전환해서, 그치? 어쨌든, 시의 내용이 긍정에서 부정으로, 부정에서 긍정으로 급격히 전환, 바뀌는 부분을 우리 시상의 전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이런 내용상의 전환, 그치? 이 드러나기도 합니다만은, 내용상 전환은 결국 화자의 정서 변하겠지, 그치? 그런데, 우리 남신의 주의동 박시봉만 그러나, 그치? 뭐 이런 식의 이 접속 표현들. 를 활용해서 시상의 전환을 주기도 해요. 아까 우리 한용운 씨네, 그치? 님의 침묵에서도, 그치? 그러나 희망을 이제 그래, 정수박에 붙겠다라고 얘기했단 말이야, 그치? 슬픔에서 희망으로. 그래서 이 내용상의 전하고 이런 형식상의 전환 두 가지가 다 가능하니까 나타나게 되면 캐치를 해주셔야 되겠고, 그다음에 서사적 구조라고 해서 서사성이 있다라는 거, 우리가 인물 사건 배경보다 좀 구체적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시는 사실 이런 서사성이 강한 문학은 아닙니다만은 간혹 이제 산문적인 어떤 경향을 띠는 시들, 백석의 시라든지, 그치? 이런 작품들 보면은 인물 사건 배경이 좀 구체적인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서사적 구조다라고 하면은 여기 나와 있는 인물 사건 배경이 비교적 조금 구체적이고 상세한 경우에 서사적인 시다, 서사적 성격을 지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알겠지? 그 다음에 5번에 화자의 의도에 따른 시장 전개. 요것도 우리 1주차 수업 때 했어요. 바로 1번에 이야기를 건네는 방식이라고 그치 나와 있잖아. 그래서 이야기를 건넨다, 말을 건넨다라고 우리가 표현했는데, 첫 번째, 청자에게, 그치? 일방적으로 화자가 이야기를 하는. 그치? 이 청자는 번째, 이 사람을 지금 얘기하는 것 같아. 그런데 밑에 있는 두 번째 점, 의가 된 자연물. 그치? 봐봐. 얘네들 어쨌든 간에 지금 부름이 있다고. 어머님하고 불렀고, 풀아라고 불렀단 말이에요. 그치? 그런데 얘네가 불렀지만 뭐가 없어. 대답이 없는 경우에는 우리가 말을 건네는 방식이라고 한단 말이야. 그치? 그래서 청자가 존재합니다. 그런데 요 세 번째 점 다시 정해지지 않은 점. 위에 지금 첫 번째, 두 번째 점은 청자라는 듣는 존재가 설정은 되어 있다고. 그런데 이 세 번째 점은 정해지지 않은 청자, 즉 드러나지 않는 청자가 있다고. 드러나지 않은. 그치? 그래서 요런 경우에도 이제 부른 말은 없지만 봐봐. 참을 내겠소 하고 뒤에 뭐뭐 하지요, 외산하건 우지요처럼 우리 비읍니다 하십시오치라고 하는데, 또는 해요체 이런 걸 쓰면 웬만하면 청자가 설정되지 않았어도 이건 말을 건네는 방식으로 본다고. 왜? 이걸 누군가 듣고 있기 때문에. 이거 다 무슨 말이야 얘들아? 무슨 표현이야? 다 높임 표현이거든 얘들아. 그치? 그 높임 표현을 갑자기 쓸 이유는 없단 말입니다. 그치? 그러니까 특정 누군가를 지금 이렇게 염두에 두고, 이제
부르지는 않더라도 특정 누군가를 정해지지 않은 그 누군가를 염두에 두고 이걸 말을 하는 형식이라고 봐야 된다. 알겠지? 그래서 비읍니다 또는 해요체가 나오게 되면은 말을 건네는 방식. 알겠지? 자, 그 다음에 대화 형식. 다시 대화의 형식이란 누가 존재하는 거라고? 다시 청자가 존재하는 거라고. 그래서 위에 있는 바로 1번도 넓은 개념으로는 어디로 들어가는 거야 우리? 이 숫자 수 복습해볼까? 대화 어디 들어가? 형식에 들어가는 거지. 맞아? 형식이란 청자가 존재하는 거거든. 그래서 말건방도 들어가 있고 요 안에 그냥 자, 저 말건방은 지금 대답이 없었어. 그치? 청자만 있고 근데 대화라는 것은 티키타카가 있는 거니까 그렇지. 대화 형식은 말건방과 대화를 다 아우르는 개념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밑에 대화 형식이라고 설명해 인물이 말을 주고받느냐 되는데 이거 X 쭉 치세요. 주고받는 이거는 대화 형식이 아니고 대화 형식의 대화만 얘기하는 거야. 그치? 대화 형식으로 얘기하면 말건방도 포함되기 때문에 이거 이렇게 표현하면 안 돼. 맞지? 그래서 이렇게 다시 좀 바로 잡아주시고 그래서 봐봐 무엇이 되려니? 하니까 사람이 되지. 요거는 이제 누가 질문했고 누가 대답을 했으니까 그치? 티키 타카가 이루어진 건 아닙니까? 요거는 대화라고 부르는 거야. 그치? 넓게는 대화 형식도 되지만 대화 형식이라고 이제 해놓고 이제 말을 주고받는다고 해버리면은 누구를 포함 못한다고 말을 건네는 방식을 설명하지 못한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좀 바로 잡은 건 알겠지? 자, 그 다음에 밑에 요약적 진술 말 그대로 정리 요약해주는 거겠지, 그치? 그래서, 대개는 시에서는 잘 안 쓰고요. 소설에서 많이 쓰는 개념어입니다. 그 앞선 이야기나, 그치? 내용 따위를 요약 정리해줄 때 요약적 진술, 설명적 진술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자기 고백 봐. 기본적으로 자기 고백은 화자가 자신의 상황이나 겪은 사건, 이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그치? 심리를 진솔하고 고백적으로 드러낸다고 되어 있는데, 자, 이거 뭐 자기 고백 뭐 어렵지 않은 개념이지만은, 자, 별표. 곧 자기 고백적인 작품에서는, 자, 시적 대상이 결국 누구 자신이라는 거야? 누구 자신? 화자 자신. 맞지? 그래서 우리가 도식, 화자 설정하고, 화자가 다루는 대상이라고 했을 때, 그치? 이 대상이 누구니까? 자기 자신이니까 그지 자기가 자기 자신이 이야기를 하면 고백적인 거거든. 그치? 그래서 자기 고백적이라는 것은 화자가 대상을 자기 자신으로 잡았을 때. 알겠지?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인 작가로는 윤동주 작가. 그죠? 자기 자신 설정 많이 하고 성찬 많이 하고 그치? 의지 다지는 그런 내용들이죠. 좋아요. 자, 그러면은 49페이지. 자, 요거 하고 마무리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당부 한마디만 드리고 마무리할게요. 자, 바로 03번에 한번 봅시다. 그래서 이 작품 지금 자, 우리 또 이육사 시인의 작품인데 1, 2, 3, 4연이거든. 그치? 웬만한 4단 구성의 작품들은 기승전결의 구조입니다. 맞지? 자, 그래서 기승전결 한 개 찾았다. 그럼 내가 내용 하나 해줄게. 봐봐. 그래서 매운 계절 채찍 갈겨서 북방으로 휩쓸려오고 자, 하늘 그만 지쳐 끝난 고원에 칼날진 그 위에 좀 섰단 말이야. 그럼 요거는 지금 이제 외적인 상황에 대한 이야기, 아주 지금 절정에 지금 달한 상황이란 말이야. 혹독한 시련 고난의 상황이. 그래서 이것이 지금 자 외적인 풍경이라고 하면은 먼저 경치를 보여주는 거야. 그치? 자, 그리고 어디다 무릎을 꿇어야 하나라고 외적 상황 속에서 그치? 어디로? 그 시선을 어디로 옮겼어? 어디다 무릎을 꿇어야 하나? 무릎을 꿇는다라는 것은 이게 지금 구도의, 그치? 또는 기도의 어떤 스탠스란 말이야. 맞아? 그러면서, 자, 그런 기도조차 할 것이 없다라는 인식을 통해서, 봐봐, 이제, 이름에 민감한 생각이니까 어디로? 그러니까, 기도조차, 그치? 지금 할 것이 없으니까, 이제는 어디로 가는 거라고? 나의 내면적 상황으로 지금 인식을 바꾼 거예요. 시선을 전환시킨 거지. 이해되나? 그래서 눈감아 생각한다는 게 지금 내 내면적으로 상황, 시선으로 옮겨갔단 말이에요. 시선이. 그래서 겨울은 이 혹독한 이제 일제강점기는 강철로 된 무지개라고 해서 그렇지. 혹독하지만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뭐야? 그 희망이 또 있는. 그래서 우리가 꼭 이겨내야 할. 어쨌든 그래서 자 내적인 것으로 이동했다. 선경 후정의 방식도 사용돼. 그치? 그리고 자 우리 외적 상황이 진행될수록 그치? 그 상황이 점차
좀 심해지고 있었단 말이야. 맞죠? 그래서 점층적 구조도 되겠죠. 그렇지? 응. 그리고 시상의 전환이 일어났다라는 것은 이제 여기서는 시선의 이동이 그치? 드러났다고 해도 좋겠네요. 그래서 이러메라는 구절을 그치 기준으로 외적 상황으로부터 내적 상황으로 그치 인식이 전환이 되었고 그 다음에 힘든 현실 속에서도 뭐 하지 않겠다?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의지를 가졌다. 되죠? 여러분. 자, 그 다음에 04번 문제. 그래서 자 봐봐. 집밥습니다 밑줄. 건너갑니다 밑줄. 건너갑니다 두 개 나온다. 그래서 비웁니다 나오면 뭐라고? 비웁니다 나오면 지금 당신은 이라고도 부르기도 했단 말이에요. 그렇지? 비웁니다. 비웁니다. 그래서 무슨 방식? 말을 건네는 방식, 말 건다.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자 밑에 맥석의 고향이라는 작품 보니까 나는 지금 북쪽 지역에 이렇게 혼자 알아 누워서 어느 아침에 의원을 배웠고 의원은 이런 모습이었고 의원과 대화를 했고 라고 해서 그치? 자 괄호 1번 보시면 어쨌든 괄호 2번부터 이 씨는 그래서 봐, 자 어떤 얘기가 봐봐 한참 맥을 짚더니 그치? 의사가 혹시 고향이 어딥니까? 정주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 고향 아닙니까? 라고 마우스 특히 학하 그치? 화자 청자가 존재하니까 대화 형식 해도 되겠지, 그치? 그 다음에 이야기를 또 읽는 듯한 이것이 인물과 사건이보다 좀 구체적이라고. 그치? 인물은 뭐 의원이고 관우의 수염을 하고 있고, 그치? 손톱 빌고, 고향이 어디냐고 이런 대화 주고받는 서사적인 이야기. 자, 그 다음에 다시 위로 올라와서 이 시는 자, 화자가 시적 상황에 대해서, 그치? 압축적으로, 요약적으로 서술을 해주고 있다. 압축적이지 않은 시는 없어요. 다 함축적, 압축적은 다 시의 본질이니까. 맞죠? 그래서 자 여기까지고 뒤에 고전시가 특징은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다시 말씀드립니다. 쌤이 프린트 아까 어디 있어? 앞쪽. 요 프린트 마지막 주차에 테스트 칩니다. 암기 잘 해오셔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자 우리 운문 파트 끝이 났어요. 그래서 그 고전시가 뒤에 있는 그 보라색 기출 개념 빼고 운문 파트에 있는 우리 그제 기출 문제 있지, 그지? 요거 쌤이 2주 뒤에 검사하겠습니다. 1주는 좀 빠듯할 수 있으니까, 그지? 모든 범위야. 운문의 모든 범위. 자, 고전시가 부분 빼고 요 보라색 수능 대비하기 2주 뒤에 다 풀어오기. 알겠지? 자,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고생했어.